오늘 법사위는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청 페이지를 덮고 오직 국민의 인권 수호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권의 본래 기능에 충실한 공소청이 출범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양날의 칼을 쥔 채 보수에 참칭한 수구 정치 권력이 원하는 대로 그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 왔습니다. 수사는 조작했고 기소를 기획하면서 형사사법 절차를 오염시켰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이 그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그랬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이 그랬고 김학의 성폭력 사건이 그랬습니다. 검찰권 앞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와 형평 은 형해화되었습니다. 쿠팡의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동안 검찰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탄압하고 조작 수사해서 기소했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 시절 국민들의 피땀으로 민주화에 성공했지만 검찰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독재 권력의 충실한 사냥개가 되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용공 조작에 부역하고 야당 정치인을 정치적으로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한 폭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2.12 군사 반란 주범들에게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망언으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1980년 광주 학살의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검찰총장 윤석열을 보위하기 위한 집단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애완견으로 전락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검찰의 폭주를 방기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국법 질서를 유린한 12.3 내란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도 민주주의의 총칼을 들이밀었던 망상적 비극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2.3 내란 청산의 출발이 올바른 검찰개혁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내란 청산의 열망을 담은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고 그 다리를 끊어내는 국민 집단 지성의 요체이자 치열하게 수기해서 마련한 결과물입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수사권도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 외압과 인간의 확증 편향 오류를 최소화한 공정한 형사사법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공소청법의 통과로 검찰의 폭주를 끝내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국민 주권의 민주정의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었던 대한국민의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하는 주권자의 대리입니다. 오늘 공소청법 제정안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모든 국민과 모든 정치인, 모든 서민과 평범한 가정을 향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수사권 남용도 검사에게 남기지 않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합니다. 장관님, 오늘도 이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는 오늘도 검찰 2+의 검사들이 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언제부터 특사경 지휘 감독권을 제대로 잘 행사했다고 특사경을 지휘하지 않으면 마치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지금 언론에 도배를 시키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특별사법경찰 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통계 한번 내보십시오. 검경은 협력해서 특사경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검사들이 일일이 일상적으로 챙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동안 정치 수사에 올인하면서 특사경 수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특사경 지휘감독에 대해서 공소청법에서 이렇게 규정했다고 마치 특사경을 그동안 잘 지휘해왔던 것처럼 특사경 수사를 안 하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저런 검사들의 잘못된 저런 행위들을 법무부에서 관리 감독 제대로 된 감독을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저는 검찰이 제가 장관 취임한 이후에 일관되게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갖다가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좀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일선 검찰에 있어서 좀 변화를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게 입법적으로 정리를 됐게 저희들도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특사경 문제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사경은 지휘라기보다도 실제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들에 대한 지원 또는 협력의 어떤 형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근거 규정을 또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그냥 뭐 협조 또는 지원 이런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는 게 어떤 게 아닌가 하는 뭐 생각 저희들이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전혀 그것도 필요 없다고 하면 뭐 저희들은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그 실제 현장에 가 보면은 특사경이 있는 많은 기관의 그 장들도 그 검찰에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부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 같은 경우 수사하는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중대재해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검사들이 가갖고 같이 의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쨌든 뭐 공정위의 어쨌든 자본시장 조작 범죄들 그건 뭐 그다음에 담합 같은 경우는 전속고발권 있지 않습니까? 초기부터 좀 협력하는 관계 이런 틀들은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잘 지휘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지난 78년간 한 번도 제대로 빛나본 적 없는 진짜 오욕의 역사로 얼룩져 있는 검찰청이 이제 헌정사에서 사라지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설치되는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신설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기관으로 달라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국민들께서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특히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제도가 좀 잘 안착돼 갖고 그 기대한 바대로 또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특히 구성원들이 이제 상당수의 구성원들이 아마 넘어가서 겹치는 구성원들이 될 것 같은데 그 구성원들이 검찰은 이제 진짜 없어졌다. 우리는 새로운 기관인 공소청에서 근무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각오를 할 수 있게 장관님께서 끊임없이 구성원들과 소통하시고 문화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뭐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거의 매일 제가 그러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잘 알고 지금 있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정리된 안들이 정말 안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럼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회와 정부는 머리를 맞대서 검사들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는 제도를 설계했고 지금 오늘 그 설계된 제도를 이제 입법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도여도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든 제도여도 구성원들의 생각이 바뀌고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또 그 안에서 또 남용되고 악용되고 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장관님께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어제 소위에서 논의하면서 하나를 정리를 하지 못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하기로 정리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부칙 7조인데 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혁신처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안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7조 1항과 2항을 합쳐서 하나의 조항으로 7조 1항으로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괄호 열고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 괄호 닫고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 괄호 열고 검사는 제외한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기존에 폐지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소청으로 가는 것과 또
본인의 희망이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도 갈 수 있고 때로는 인사 재배치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절충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수정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안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논의할 때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취지로는 합의는 했지만 문구를 저희가 정확히 당시에 만들지 못해서 오늘 만들어서 정리하기로 했고 오늘 지금 만든 문구가 이렇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의견을 모아봤는데 어쨌든 이게 대통령령에 따라서 유사한 내용이 이제 다른 기관에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닌 검사들이나 검찰 직원들의 우려는 경찰청 등 전혀 이질적이었던 그런 기관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 제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오히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임명하는 거야 뭐 저희들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등해갖고서 경찰청 같은 기관으로 가는 것은 좀 굉장히 지금 현재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 요소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국회가 결정하지 않고 정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만들 때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시고 정부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이 부분은 적어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 근거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붙이게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가로 열고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감찰관 등이겠죠. 네.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심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 괄호 열고 검사는 제외한다 가로 닫고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제7조 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 괄호 열고 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로 닫고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이것은 이 정부 측의 향후의 그 수사 인력 수사권 축소, 수사권 폐지로 인한 현재의 그 인력, 검찰청 소속 수사 공무원의 인력을 적정한 기관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측의 재량 사항을 근거로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게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본인의 희망을 우선 중요시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서 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도 정부에서 현명하게 아마 인력 재조정을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이제 검사에 대해서 제외한 것은 찬성하고요. 근데 일반 검찰직 공무원도 제외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법에 희망에 따라라는 것을 좀 넣어줘야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지만
법에서 그 정도는 해줘야 그동안 검찰청에서 일했던 검찰직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걸 만약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넣는다거나 희망하는 경우를 제대로 가져간다면 검사들도 포함시켜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다시 해서 희망에 따라 정도를 다시 넣어주는 것이 이 대통령령 속에 그러니까 뭐 사실은 직무 내용의 유사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직급도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또 그 특정직이었던 만큼 그 성격이 존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조직의 폐지에 해당되는 거여서 사실은 뭐 자연스럽게 면직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이 우리가 직무 내용 유사성이나 직급의 이 대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그 기준에 그 포함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희망에 따라라는 것은 사실은 법률에 쓸 수 없는 표현, 담을 수 없는 표현인 것이죠. 근데 일반 수사관의 경우에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게 옮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쨌든 뭐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계속 있어 보이고요. 더구나 등으로 했을 때 또 신분이 더 불안정해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본질적인 건 아닌데 앞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네. 상당 직급과 직무 내용의 네. 유사성에 대해서 기준을 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기관으로 같습니다. 다른 경찰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걸 상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 해주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네.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 위원님들의 지적과 이런 걸 받아들여서 다만 앞에 그 다시 하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그 중수청법에도 규정이 그과 중수청법 규정과의 어쨌든 그 대응하는 의미에서도 이게 중수청법에도 그 희망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셨겠지만 공소청법 부칙 6조에 따라 입법 시행 당시 공소청 소속 공무원 또 가로 열고 15임용 중에 5급 공개 경쟁 채용 시 합격자를 포함한다 가로 닫고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뭐뭐에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해서도 그렇게 규정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규정에 대응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희망하는 공무원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의 안정과 또 연속성에 좀 도움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입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뭐 앞에 뭐 임기 있는 검사 제외한다는 건 똑같고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 검사는 제외한다로만 하겠습니다. 이하에서 같다는 빼고요. 검찰청 소속 공무원 검사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한 직급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희망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것은 대통령령에 다 들어가죠. 재반 사정까지는 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더 열어주시죠. 아무도 희망하지 않으면 분할이 안 됩니다. 공소청이 사실상 검찰이 신기하게 만들어놨는데 아니 왜 공소청과 공소청으로 분할되는 것이 그 우리들의 원하는 바에 따라 그렇다 보니까 우리들의 의견에 따라 일시적으로 그래서 하는 것인데 본인의 희망이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하는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은 뭐, 네. 보통은 우리가 지원서 써내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써내잖아요. 네. 네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그런 정도로 이렇게라도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그 존중이 나쁘지 않아요. 제 44조에 우리가 이미 앞에 건너뛴 44조의 2항에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존중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요. 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공소청 법안 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제11조부터 제27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제28조부터 제53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으로 축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 제5항, 제58조 제6항 및 제79조 2 제3항에 따라 축조 심사,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 축에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축조 심사,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 축에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5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공소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토론 과정 등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공소청 법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참 산통 끝에 탄생되는 법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검찰청은 폐지됐습니다. 새롭게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는 법률을 우리 상임위가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검사는 진실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공소관으로서 객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정의와 공익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개개인이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새로 태어나는 공소청 또 공소관 소속 검사님들이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잘 임해 주실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 폐지되는 검찰청은 인권 옹호 기관이라기보다는 인권 침해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조작 기소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이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해내지도 못했고 끝내 내란범이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내란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그 내란범이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구속 취소되고 나면 당연히 석방지휘를 할 것이 아니라 즉시 항고를 해서 내란범이 파탄시킨 사법정의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은 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갔습니다. 끝내 내란범을 옹호하고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란 수괴가 오히려 의리를 활보하면서 국민에게 공포감을 주는 그런 몇 달간의 어두운 시간도 국민들은 참아내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검찰의 시대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아무쪼록 공소관들께서 무엇이 진정한 공소관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새롭게 사명을 다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단순히 기구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우리 사법체계에 온전히 이식하는 그런 큰 일입니다. 많은 토론이 있었고 또 많은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인내하면서 참아내신 국민의 힘과 또 슬기로운 결단으로 오늘 이 공소청을
새롭게 출범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이제 시스템 자체를 혁신해내고 자리 잡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가을에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 함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